우리가 물체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중력이 끌어서 여기 왔겠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여기? 삶과 죽음 사이에 뭔가 우리의 삶이 생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 오늘 어디로 가야 되겠다 라고 나름대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죠. 자, 낭만주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19세기 사이에 신구운조주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주관적, 감성적, 공상적, 상징적 특징을 보이는 예술사죠. 제가 이걸 오늘 얘기하러 온 건 아닙니다. 이건 예술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낭만주의고요. 철학적으로 보면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낭만주의를 접근하게 되고요. 사실은 낭만주의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면 뭐가 되냐면 좀 어려운 표현을 제가 쓸 수밖에 없는데 자연과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이상이란 말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영어로 쓰면은 형이상학이란 말이 뭐와 대비되는가 분명해져요. 형이상학을 영어로 메타피직이라고 합니다. 메타피직. 메타란 말이 그리스 말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개 요즘에 와서는 깊이 있는 무엇보다 더 근원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낭만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낭만주의를 만일 인간과 자연의 형이상학적 발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뭐부터 질문해야 되냐면 인간과 자연은 과연 그냥 피지컬할까? 즉 물리적일 뿐일까? 아니면은 메타피지컬할까? 그보다 더 깊은 어떤 뜻이 있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죠? 여기 중력이 끌어서 오신 분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피지컬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 메타피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중력이 끌어서 좌표에 두 개의 점으로 표시되는 위치의 이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을 갖고 삶과 죽음 사이를 생동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삶과 죽음 사이를 생동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가 물체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중력이 끌어서 여기 왔겠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여기 삶과 죽음 사이에 뭔가 우리의 삶이 생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 오늘 어디로 가야 되겠다 라고 나름대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죠. 자,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메타피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철학에서 얘기하는 메타피직은 굉장히 복잡하고 인간을 정신없게 만드는데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을밤 하늘에 이런 곳에 섰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체코 프라하에서 까를로 비발리라고 하는 쪽 체코의 프라하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있어요. 거기 밤길을 달리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혹시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별이 빛나고 그 별빛이 모든 가능한 길을 밝히는 지도였던 시대. 그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세계와 자와 하늘의 불빛과 내면의 불꽃은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서로에 대해 결코 낯설지 않다. 그 까닭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불꽃은 모든 빛이 영원이며 또 모든 불꽃은 빛 속에 감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도시에서는 별이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좀 뵈니까 밤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낭만주의 예술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정의한다면 숭고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숭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사전적인 정의로만 얘기한다면 드높다, 아주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거대한 산을 보면 너무나 그것이 압도적인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다가 어떤 감동으로 뒤바뀌죠. 그런 걸 이제 숭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어떤 초월적 타임, 우리 일상의 삶을 넘어서 있는 어떤 차원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 자, 이걸 그 숭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 들어가면 뭐냐면 우리가 산다는 것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자, 이런 것을 꿰뚫어 보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우주는 그러나 기계적인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 창조적인 활동과 동화되면서 어떤 감동을 얻는 거, 이거를 이제 숭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단한 물질 상태가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인간의 어떤 영보다도 위대하다. 한니발 어딘지 모르죠. 네? 그런데 고전주의자는 어떻게 그랬냐, 이렇게 그립니다. 알프스 산을 넘는 나폴레옹이 훨씬 위대해. 알프스 산은 뭐냐? 그냥 배경이에요. 누구를? 나폴레옹이라는 인간 영웅을 돋보이게 만든. 그 마지막으로 바로 이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히.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던, 그걸 우리한테 일깨우려고 했던,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걸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바로 여기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독일 도시에서 활동을 했는데,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활동할 당시에 화가들은 어디를 갔어야 되냐면 이태리로 다 유학을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날씨도 별로 안 좋고 그 자연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태리 지중해 연안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연이 그 자체가 풍경하잖아요. 근데 카스퍼 다비드는 안 갑니다. 왜? 진짜 자연은 그 내면에 어마어마한 절대적 힘이, 절대적 위대성이, 절대적 성스러움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평화롭지가 않다. 그런 것들 때에 따른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때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을 향한 동경을 일깨워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머뭅니다. 이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를 보면은 이 관광 책자에 보면 너무 예쁘게 막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가보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건물들이 있는데 다 검은 이끼들이 껴 있어요. 그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중한 분위기를 우러내는 것이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난 같은 걸 많이 그리게 되죠. 재난은 뭐냐? 자연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힘의 발현이에요. 그게 숲이 갖고 있는 마력. 여러분들 숲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목재가 숲인가요? 아니죠. 숲에 들어가면 우리는 미지의 길로 가는 두려움과 그런 호기심, 그러나 그걸 통과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네? 그런 것이 숲입니다.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몸을 맡기고 구름과 바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원근법으로 세상을 기하학적으로 제도하는 이런 화가가 아닙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해요. 왜? 그건 절대의 하나의 발현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발현해서 발전하는 것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서로 침투하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호 침투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작품이 바로 이건데요. 이게 정말 너무나 위대한 작품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죠. 일단은 불쾌합니다. 왜?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그림을 보면 뭔가 불쾌해요. 왜?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한테 어떤 미지의 세계를 향하게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호기심은 유쾌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적어도 5개의 어떤 채도와 명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분명해요. 자, 맨 밑에 이 흙 같은 색이 있죠. 그다음에 검푸른 바다색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 검푸른 색을 머금은 듯한 푸른색이 또 있고, 그 점점 밝아지면서 나중에는 무한한 하늘로 열리게 되는 거죠. 다시 시선을 내려오면 그때 우리는 인간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인간은 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갖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 얘기한다면 불길하다. 지중해 바다는 어떻죠? 코발트 빛이에요. 너무나 투명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보석 같아요. 검푸릅니다. 우리를 삼킬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뭔가 삼킬 것 같은 것이 우리를 때에 따라서 공포에 떨게 하죠. 그 위를 잠깐 올려다보면은 그 검푸름을 머금고 좀 더 뭔지 모르는 그러한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옅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밝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한으로 우리를 엽니다. 자, 우리 존재, 비록 여기서 보면 굉장히 하찮아요. 그러나 이 무한을 경험할 수 있고 무한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이렇게 미미한 존재지만 결국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됨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우리의 영혼의 드높음은 과연 어디서 찾아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사실은 예술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또 가을밤에 깊어지면 혹시 여러분 가슴에도 별이 들어올지 모르겠죠. 그 별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숭고한 거를 스스로 깨달으시면서 그 삶의 길을 꿋꿋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